웹소설 3회 죽음 이후 다시 산다는 것. 철이는 준채가 근무하는 한국대 종합병원을 찾았다. 왠지 모를 우울감과 답답한 마음을 치료받기 위해서다. 지난번 간단하게 체면요법으로 진료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오붓하게 지낸 후 마음은 조금 가볍다. 하지만 정신과 의사인 친구 준채와 함께한 체면요법은 신기했다. 분명히 자신은 병원 진료실에 있었는데 정신은 과거로 유영해서다. 오늘도 그 신기한 경험을 또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은 혼란스럽다. 띵동. 철이는 전광판에서 자기 순서를 확인하고 진료실에 들어섰다. 기다렸다는 듯이 준채가 반기며 의자를 권한다. 철이야, 한 주간 동안 괜찮았냐? 뭐 그런 대로.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치료 과정이니 나를 믿고 받아봐. 그래. 철이는 준채 앞에 놓인 편안한 의자에 앉았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준채는 숫자를 거꾸로 셌다. 10, 9, 6, 5, 2, 1. 철이는 순간 체면에 들어갔고 천천히 상황을 말한다. 내가 천장에 있어. 나를 데려다 보내? 그래, 유체 이탈을 한 거야. 주위를 둘러봐봐. 천장 구석에 서 빛이 보여. 그 빛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어. 빨려 들어가네. 터널 같아. 그곳을 지났어. 아무것도 안 보여. 준채는 기다렸다는 듯 철이에게 설명한다. 지금 너는 육신을 떠나 영혼의 세계에 있어. 사람이 죽어도 똑같은 상황이 나타나지. 물론 지금처럼 최면 요법에서도. 이 과정을 통해 너의 전생을 보고 현생을 치료할 수 있어.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내던 철이는 눈에 보이는 모습을 말한다. 나 같은데 옷이 이상해. 승복을 입었어. 어? 내가 스님? 아마도 너의 전생일 거야. 주위에 뭔가가 보이니? 어, 사람들이 보여. 그런데 옷들이 옛스러워. 조선시대 같아. 나는 어느 시골집에서 시주를 하는 것 같고. 준채는 철이의 말에 조금은 당황스럽지만 의사답게 말을 잇는다. 시주하는 집은 어딘 것 같아? 앞에 있는 사람 얼굴은 어떤데? 그게 앞에 있는 사람은 여인이야. 그런데 기모노를 입고 있어. 여기가 일본인 듯해. 그 여인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어? 아는 사람이니? 음, 경희 같아.
탁. 맞아. 경이야. 그때 있었던 일을 철이에게 들은 내가 상황을 요약하면 이렇다. 철이는 유체 이탈을 통해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왔다. 천장에서 자신을 내려다본 후 밝은 빛을 따라 터널을 지나게 되었다. 터널 끝에 도착한 후 평온하게 영혼의 세계를 유영했단다. 그런데 순간 자신의 영혼이 조선시대에서 보였고 그곳에서 시주를 했단다. 아무래도 전생의 모습인 듯해 자세히 보니 철이는 스님이었고 그의 아내인 경이는 기모노를 입은 것으로 보아 일본 여인이었단다. 너무 황당한 나는 철이에게 무슨 전설의 고향 시리즈 찍냐? 하며 핀잔을 주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기가 찬 나는 준채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니 사실이었다. 한국대 종합병원 정신과 의사 정준채 말이라면 거짓은 아닌데. 헐. 독백 아닌 독백으로 혼잣말하는 나를 보며 혀를 끌끌 차다가 준채에게 물었다. 와우.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게 말이 되냐? 사실이야. 내가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를 치료한 방법이거든. 너? 정신과 의사가 점술가처럼 진료했다니까 정말 이상하다. 그래, 지금은 이해가 안 될 거야. 하지만 내 설명을 들으면 알게 될 거야. 나는 철이보다 한국대 의사 정준채하고는 덜 친하다. 진지하고 진중한 준채 모습은 아무래도 다가가기 서먹서먹했다. 그런데 지금은 더 가까워지기가 어려워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조금 무섭기도 하고 황당하기가 그지 없어서다. 그래도 명색이 명문대 정신과 의사인데 없는 얘기를 하겠냐며 나는 물었다. 준채야, 정신과 의사가 무슨 유체 이탈이니 전생이니 영계니 하며 떠드노? 나는 당혹스러울 때 꼭 나오는 팔도 사투리를 쓰며 물었다. 준채는 차근차근 전생요법에 대해 설명을 했고 나는 이 자리를 빌어 내용을 공유한다. 전생요법은 최면요법, 태형요법이라고도 부른다. 육신은 물론 정신, 마음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치료법이다. 현재 기독교 신자라면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과거 기독교에서도 인정한 윤회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단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시대부터 그리스도교가 변해서다. 콘스탄티노플리스를 건설하며 제도를 바꾸며 윤회는 터붓이 된다. 이때 이야기는 또 나누기로 하고 결론은 기독교도 윤회를 인정했단다. 인간은 이 생으로 끝나지 않는다. 저생이 있고 다음 생이 이어진단다. 즉 전생과 현생을 잇는 내생이 있고 계속 반복된다. 그것이 바로 윤회다. 과거, 현재, 미래처럼 전생, 현생, 내생이 존재하는 것이다. 고로 현생의 문제는 전생의 원인이 있을 공산이 크단다. 원인이 있기에 결과로 이어지는 인과응보처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때문에 전생요법을 통해 현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다. 원인을 알면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있어서다. 정신과 마음이 치료되니 육신이 저절로 완치되는 원리다. 사실 그렇지 않은가? 마음에 따라 정신과 육신은 크게 영향을 받는다. 오죽하면 마음 먹기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 있을 정도다. 원효대사가 일체 유심조를 말했듯이 동굴에서 마신 시원한 물이 다음날 구역질로 바뀌는 이유가 뭔가? 해골에 담긴 물인지 아닌지를 아는 순간 그 물은 완전 달라진다. 이처럼 마음은 정신과 육신을 지배한다. 때문에 마음과 연결된 영혼은 더더욱 소중하다. 전생요법이 최면을 통해 마음과 정신, 육신을 치료하는 이유다. 명망 있는 임상의학자, 과학자들이 수행하고 검증한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는 한 번의 인생으로 세상을 떠나지 않는다. 여러 번의 생을 살기 때문이다. 죽은 후 삶과 삶 사이에 여러 생을 통해 깨닫고 성장한다. 수많은 의학자, 과학자들이 검증한 저술이 이를 방증한다. 저명한 마이애미 대학교 의대 교수인 브라이언 와이스, 영스타운 주립대학교 종교철학 교수 크리스토퍼 M. 베이치, 사후생으로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18세기 대표적인 스웨덴의 과학자의 스베덴 보리의 저서를, 이들을 통해 전생과 현생 그리고 내생을 잇는 연계를 볼 수 있다. 물론 나와 친구들 이야기를 통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재밌고 알기 쉽게 웹소설로 표현할 테니까. 철이는 유체 이탈로 영혼의 세계와 전생을 보았다. 조선시대로 돌아가 자신에게서 스님의 모습을 보았고, 시주하는 철이 앞에 나타난 기모노 입은 여인을 마주했다. 그 여인은 아내 경이라는 사실에 매우 당혹스러웠다. 과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뭇 궁금하다. 다만 철이와 통화한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 이렇다. 철이는 조선시대 스님 이전에도 또 다른 전생을 보았단다. 물론 경이도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남자였단다. 그리고 영혼의 세계에서 지인들을 만나 많은 얘기를 나눴단다. 들으면 들을수록 기묘한 이야기가 나의 뇌리에 꽉 찬다. 의식인 듯 무의식인 듯 오묘하고 이상야릇한 잔상을 남기며